안녕하십니까?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방세법의 취득세에 대해서 중과되는 부분과 일반 세율 적용되는 부분을 일반 자료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의 범위를 보게 되면 1세대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득세 부분과 양도세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답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그 가족은 한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자녀가 학교 다니기 위해서 인근에 원룸을 얻어서 그쪽에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한 세대로 보고 배우자, 어, 부인과 남편이 세대를 분리해서 있더라도 그 세대는 한 세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아까 30세 미만인 자녀가 분리세대가 되어 있더라도 한 세대로 본다고 했는데요.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답을 보시게 되면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는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2024년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0%의 금액은 89만 1,378원이에요. 약 한 90만 원 정도 되죠. 2025년도 기준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40%가 95만 6,805원, 약 96만 원,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전년도보다 6.42%가 올랐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하나 있고, 예, 그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들어온 자녀도 집이 하나 있을 때, 그때는 주택 수를 다주택으로 보는지, 각각의 1주택으로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보게 되면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해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하나 있고 자녀가 집이 하나 있을 때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할 때 각각의 한 세대로 보지 이 세대가 전체가 다주택자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자녀는 30세 이상의 자녀, 그다음에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여도 소득이 40%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중위소득이 40% 이상이 안 되는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어도 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답을 보게 되면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세대 내에 부부가 등본상에 같이 있으면서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했을 때 이거를 각각의 각각의 소유로 봐서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개로 본다 이 얘기죠. 예, 한 개를 본다.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한 개의 세대를 본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녀가 같은 등본상에 있으면서 주택을 공동 소유한다. 한 주택을 공동 소유한다. 이때도 한 개의 주택을 보게 됩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예, 동일 세대가 아니고 등본을 분리해서 각각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때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택에 대해서 공동 소유로 돼 있어도 각각의 주택 하나씩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그러니까 보통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상속을 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답을 보게 되면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은 1주택 세율로 적용한다. 추가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하나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됐을 때 5년 이내에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죠.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 1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죠. 5년이 넘게 되면 이 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서 두 개째 주택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임. 그때 지분이 같을 때에는 거주자, 지분이 똑같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주택의 거주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답을 보게 되면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추후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분양권은 조금 다르죠.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며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입주권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게 되면 입주권인 상태에는 토지만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있을 때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가 먼저 부과가 되고 나중에 그 주택이 아파트로 탄생을 해서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할 때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그 원시 취득세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분양받을 당시의 기준으로 주택수가 산정이 되고 그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공이 떨어질 때 그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양도소득세 못지않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은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